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34 숨어있는 가정법의 문법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 숨어있는 가정법이래. 숨어있는 가정법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법은 맨날 어떻게 생겼어요? 한 문장 써볼까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이거 아주 고전적인 문장이죠. 옛날 성문 시절부터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런 고전적인 문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if가 나오고요. 뒤에 과거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 이분 보이죠? 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명을 이번 이 천일문 강의에서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If I am a president 랑 If I were a president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president 같이 써볼까요? 아니야.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제가 am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죠. were이라고 쓰게 되면 가정이에요? 직설이에요? 가정법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수능 그런 거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 그래. 그러면 저는 가정법으로 말해야 될까요? 직설법으로 말해야 될까요? 저는 가정법으로 말해야겠죠. 왜? 저는 제가 될 가능성도 없이 그냥 내가 이거라면 이렇게 약간 쭈구리처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선 토론 같은 걸 잘 보시면요, 미국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말 할 때 그들은 절대 if I were 이라고 하지 않아요. if I am 이라고 합니다. 왜? 딱 될 거라고 확신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톤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보여지는 게 가정법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if절은 무언가를 가정한다기보다는 조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A 하면 B 한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드러내지 않고도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번 유닛에서 배우는 숨어있는 가정법이라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정법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알아챌 수가 있느냐? 가정법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무엇이냐?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정법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과거 시제라고요. 왠지 위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선이 쭉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가운데를 딱 끊어놓고 현재라고 부르죠. 그리고 뒤에 앞서 나왔던 거, 우리의 등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과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 문장에서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다 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동사를 어떻게 쓰죠? 동사에 ed를 붙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표현이야? 이만큼의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그쵸?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무언가 거리감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다시, 과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현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렇다면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동사에 ed를 붙이는 이 형태가 조금 확장적으로 보면 거리감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 시제는 거리감, remoteness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뭔가 영어 단어 꺼내는 거 보니까 얘가 뇌피셜하는 거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죠.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 거리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와의 거리감이에요. 현재와의 거리감. 그러면 현재와의 거리감은 뭐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과거 시제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현실성, 과의 거리감입니다.
화자가 생각할 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직설인 거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가정이라 그랬죠. 이러한 현실성과의 거리감을 뭐로 표현한다?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즉 이럴 때 사용하는 과거 시제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감, 현실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더라.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여러분이 더 자주 배웠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 격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떤 거야? 더 공손한 표현.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n you라고 하는 것보다 could you라고 하는 게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왜 때문인 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에 ed를 붙인 표현,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의 진짜 본질은 if가 아니라 뭐라고? 과거 시제라고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가정법 표현이라고 제가 목차를 짜놨고요. 이 다음 목차가 뭐예요? 이 다음 목차가 조건절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대표적인 if가 아닌 가정법 표현과 대표적인 if가 아닌 하지만 가정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본 겁니다. 자, 대표적인 가정법 표현 첫 번째는 without입니다. without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with도 비슷한 가정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 without을 더 많이 말하다 보니까 제가 without만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without이라고 하면 but for 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자, 한국말로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보니까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 친구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놨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을 가진 가정법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를 보니까 if 생략으로 인한 도치가 나와 있고요. 제가 SAI라고 쓰면 뭐라 그랬어요? 주어, 조동사, 도치라 그랬죠. 자, 이거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 340번에서 배웠죠. 여기서는 너무 주된 포인트가 아니었어서 뭐 다음 챕터에서 다룰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예문도 있었지라는 걸 다시 상기하고 싶으시면 이전 유닛의 340번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if 생략으로 인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다뤘던 without의 대용 표현과도 관련이 있겠어요. 보니까 if it were not for, were 나왔네요. if it had not been for, had 나왔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if를 생략시켜서 도치를 시킬 수 있는 조동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 were, 그리고 비투용법인 were to, 그리고 should,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had였었죠. 이건 문법책에서도 잘 안 다루니까 지금 체크하자고 했었죠. 보니까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 해당되는 녀석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if it were not for은 were it not for 이라고 고쳐 쓸 수 있겠고 if it had not been for은 had it not been for 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더 체크할 수 있는 거, 원래 문장을 부정으로 만들 때 우리는 조동사에 not을 붙인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had pp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ad pp를 부정으로 만들면 had not pp라고 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경우에는 앞으로 도치된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동사 부분 앞에 동사 not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had가 쓰인 had it not been for 보니까 not been 어순으로 쓰이고 있고요. 아예 조동사 뒤에 본동사 파트가 없는 we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 뒤에 not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법 포인트로 쥐고 가시고,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외우시는 것보단 사실은 그냥 이 표현들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하더라도 그렇게 무식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had it not been for, were it not for, without but for, 전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otherwise입니다. otherwise가 사실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대표적인 뜻만 가져온 거예요. or else, 그렇지 않다면 정도 해석이 되는 거고, if 부정,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if 다음에 갖다 써주는데 거기엔 not만 붙이게 되면은 otherwise의 의미랑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4번 나머지인데요. 나머지는 진짜로 가정법이라는 시그널이 거의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볼게요. A true friend would behave differently. 진정한 친구는 would behave,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differently, 다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냥 해석을 했는데도 말이 통하죠. 진정한 친구는 행동하지 제가 왜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행동할 것이다. differently, 다르게.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진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가정법스럽죠. 여기에 나오는 a true friend가 일종의 조건 부분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정법 표현이라고요. To hear him talk, you would take him for a fool.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투부정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책은 잘 나오지 않지만 가정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라고 해석을 하고요.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take him for a fool. 너는 take, 뭐뭐라고 간주하다는 뜻이죠. 너는 간주할 거야. 그를 a fool, 멍청이 새끼라고 간주할 거야. 가정적이네요. With good luck, 행운을 가지고 있다면 with가 나타내는 가정법, 제가 아까 without 뿐만 아니라 with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운만 있다면 I might succeed,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보니까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요?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이런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비록 과거 시제는 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조건적인 의미를. People, 사람들인데 who are sensitive, 민감한 사람들이 can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다. art,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who are sensitive, 이 부분이 일종의 조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민감한, 예민한 사람들이어야말로, 만약 사람들이 예민하다면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if 표현밖에 없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미 가정법을 구사하고 있었고 독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with나 withou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짚어드리지 않으면 이거 가정법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천일문 완성에서도 특히 without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예문이 나왔습니까? 제가 해석 다 해놓고 사실 이거 가정법이에요 라고 체크를 해드려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라고 인지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일상적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 배우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조건절 접속사 다루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조건절 접속사.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f를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다뤄보자면 in ca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뭐에 대비하여 라는 뜻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뭐뭐인 경우에, 뭐뭐인 상황에 라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냥 만약이야.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소 상반돼 보이는 뜻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imagine 이라던가 suppose 라던가 이런 친구들 보니까 동사같이 생겼는데 얘네 접속사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supposing 이라던가 provided 라던가 providing 같은 애들 전부 다 분사잖아. 근데 얘네를 분사형 접속사라고 부르면서 접속사로 분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네가 분사형 접속사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천일문 완성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가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올 수 있잖아. 목적어를 달고 올 수 있고 이 목적어 중에는 대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대절을 가져온다라는 건 주어 동사가 모두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얘네를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끊고 뒤에 주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속사랑 되게 비슷하네. 얘네 그냥 우리 접속사로 쓰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로 굳어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원래 분사로부터 튀어나온 애들이니까 뒤에 that을 생략시키지 않고 그냥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34의 문법 설명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해석을 해보게 될 텐데, 제가 예전에 가정법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 가정법이에요, 이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그냥 어려운 문장들 해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해석을 해보고 나서는 반드시 천일 비급을 보시면서 아, 이게 가정 표현이었구나, 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구나, 나도 한번 바꿔 써봐야지, 이런 훈련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문법만 했는데도 15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